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한 2주 정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한 달 이상 급락을 하게 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굉장히 강력하게 잡히는 타이밍입니다. 전기차 관련주들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죠. 이미 지금 100% 이상 뛰고 있는데 후발주 종목들도 급등, 상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지금 현 시점에서 잡으셔야 되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총 정리를 해가지고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은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체크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삼성 반도체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 글로벌 반도체 시가총액 1위를 빼앗겼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급부상을 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갔습니다. 오픈 AI의 이 챗 GPT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역사적인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성장세가 뛰어나고 성공한 프로젝트로 여겨지고 있는 인스타그램, 이게 이제 SNS죠. 전 세계 뭐 탑스타 아니면은 뭐 일반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을 달고 삽니다. 이것보다도 지금 현재 이용자 수의 증가세가 15배 이상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처리를 하는 거를 가속을 시키는 인공지능 가속기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인공지능 가속기로 쓰이는 장치가 90% 이상이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가 주로 쓰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메타가 이제 인스타그램의 모회사겠죠. 페이스북 만들었었던. 그러면서 테슬라 그리고 구글, 이런 지금 현재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체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성장에 따라서 파운드리의 전쟁이 심화되게 됩니다. 어마무시한 시장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450조를 투자를 해서 목숨 걸고 이 파운더리의 경쟁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외국인들이 반도체로 러브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5년 전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시가총액의 1위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2021년까지 글로벌 매출, 반도체 매출 1등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TSMC에게 매출 1위를 빼앗겼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반도체 시가총액 순위가 격변을 하고 있습니다. AI 대규모 수혜를 받은 이 엔비디아가 1등으로 치고 올라왔고요. TSMC 그리고 삼성전자가 2등과 3등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최근에 눈에 띄게 급증을 했고요. 시총 상위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대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재고가 지금 굉장히 적고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도 꾸준한 수요처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가동률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에 이 가동률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대비해 가지고 수익성을 확보를 하는 게 용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1년 정도 동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적자 전환 10년 만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거의 뭐 실적이 작살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실적이 더 좋아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IT 업황에 따라서 좋으면은 어마무시하게 좋아지고 안 좋으면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것처럼 업황에 따라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되게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1년 새 매출 반토막이 났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실적을 선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TSMC 같은 경우는요, 경기 불황 속에서 오히려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40% 이상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70% 이상 늘게 되면서 영업이익률 50%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반도체 시장을 나눠 본다라고 했을 때 메모리 반도체와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초보자 분들이 이제 많으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만 짚어 놓고 가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메모리, 기억을 하는 이제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저장을 주를 이루고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산을 하고 처리를 하는 뇌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차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100이다라고 하면은 30%가 메모리 반도체고요. 나머지 70%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바로 IT의 뇌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정보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개막이 되게 되면서 특히나 테슬라 쪽에서 역대급 흥행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기차 시장과 현재 지금 자율주행차 시장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지금 이제 수행하는 자율주행의 영상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자동차를 자동으로 이제 운전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처리를 데이터 처리를 해주는 그런 이제 반도체가 결국에는 또 비메모리 반도체겠죠. 아니면은 지금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반도체 그런 이제 성능들 때문에 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특히나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이런 배터리의 열기 때문에 굉장히 어마무시한 고열 속에서 그런 데이터 연산들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실리콘 전력 반도체로는 이런 것들이 소자가 다 타버려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전력들을 딸깍딸깍 거리게 되면서 스위치를 켰다가 꺼졌다가 해주는 이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전기차 시대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시장 성장에 따라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로서 이런 시장의 중요성이 굉장히 더 커지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챗 GPT 열풍이 어마무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검색 엔진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구글이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빼놓고 거의 80% 90%를 구글이 전부 다 차지를 하고 검색 엔진을 먹고 살면 뭐하냐, 여기서 검색을 할 때마다 아주 그냥 웹페이지에 광고들이 도배가 되죠. 이 광고 실적에 따라서 어마무시한 실적들을 구글이 쓸어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5년 10년 동안에. 근데 지금 이 챗 GPT 때문에 원래는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어로 이제 검색을 했겠죠. 만약에 이제 뭐 지금 이제 급등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 단어를 급등 타이밍을 이제 검색을 했다라고 하는데 챗 GPT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급등 타이밍이 뭐 지금까지 찍어줬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알려줘. 이러면은 이제 이런 챗 GPT가 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싹 나열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검색 시장이 단어 위주였다라고 하면은 서술형으로서 이게 바뀌고 있는 굉장히 검색 엔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챗 GPT 열풍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구글의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인터넷 서비스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인스타그램,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얘가 이제 페이스북에게 인수합병을 당했죠. 그래서 지금 이 인스타그램보다도 이 챗 GPT가 15배가 빠른 성장을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 뭐 각기각층의 무슨 뭐 상황들에 따라서 전부 다 지금 이 챗 GPT가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삼성전자 내에서도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챗 GPT가 막 쓰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업무들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높은 효율들을 좀 이제 기록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인공지능 민간 투자가 작년에 굉장히 이제 대규모로 늘어나게 되면서 연간
2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연간 그니까 전 세계에다가 인공지능 투자만 200조씩 쏟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10년 후에 1,400조 원 규모로서 10배 이상 성장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인공지능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챗 GPT 같은 경우는 서술형 검색 엔진 시스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이제 딥페이크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목소리를 딥페이크를 해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닌데 이 목소리 데이터들을 최근에 어마무시한 그런 목소리 데이터들을 모아서 실제로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른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인제 현대카드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잘 나가는 작년엔가 인제 그래미상인가 인제 받았었겠죠. 그런 이제 팝스타 브루노 마스 같은 경우가 이 뉴진스의 하이보이를 부른 것처럼 목소리 데이터를 따 가지고 AI 커버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브루노 마스가 거의 뭐 한국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인공지능을 토대로 진짜 막 교포가 한국말을 어눌하게 하는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스포티파이가 인제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음악 재생 이 프로 파 지금 이제 음악을 재생하라는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스포티파이에서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브루노 마스의 인공지능 지금 이 하이보이 커버 영상이 누적 재생 수가 3억 회를 돌파하게 되면서 이 인공지능 커버 영상들이 굉장히 세계적인 관심들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목소리 AI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실제로 그런 멜로디 같은 경우도 AI를 따 가지고 이 사람이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 곡이 그 사람이 만든 것처럼 막 올려버리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인공지능이 생성을 한 이 그림 같은 경우도 미국의 공식 미술전에서 1등을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인공지능 분야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예술 분야 같은 경우 가장 선제적으로 침공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들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뭐 챗 GPT 아니면은 이런 AI를 통해 가지고 뭐 지금 이제 음악 이런 이제 커버 AI 커버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무슨 AI 그림이다라고 하던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AI들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CPU 혼자서 그러니까 인제 메인 처리 장치죠. 중앙 연산 처리 장치인 칩 CPU 혼자서 처리를 하기에는 너무너무 방대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을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CPU를 보조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그래픽 처리 장치라는 GPU가 바로 보조 연산 장치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딥러닝을 시킨다라고 하던가 이런 지금 특히나 인공지능을 딥러닝 같은 경우도 병렬 단순 연산을 처리를 한다. 근데 지금 이 GPU 같은 경우도 병렬 단순 연산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있어서 일명 얘가 인제 인공지능 가속기다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가속기에 이 GPU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GPU 1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엔비디아겠죠.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첨단 인공지능 가속화 플랫폼을 현재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CPU 업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를 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GPU가 하는 그런 이제 이 지금 그 수행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성능의 그런 이제 메모리 반도체들을 대거 탑재를 한 차세대 GPU 개발을 해 가지고 이런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들을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빅테크의
이 GPU 사용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너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이걸 지금 현재 그리고 인공지능 시장의 이런 가속기 수요를 엔비디아가 전부 다 독식을 하는 거를 막고 자기들 이제 수익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인공지능 전용 가속기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명 NPU다 아니면은 인공지능 반도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통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버를 운용을 하는 인공지능 개발에 따른 서버 아니면 이런 슈퍼컴퓨터 같은 이런 뭐 엣지 컴퓨터 내지는 자동차 반도체에 쓰이는 그런 이제 좀 가속기들을 자율주행 같은 이런 지금 항목별로 굉장히 세분화를 통해서 인공지능 시장을 현재 지금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을 지금 개발을 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 서버에 엄청나게 많은 이 엔비디아의 GPU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비싸다 보니까 테슬라나 아니면은 다른 빅테크들 입장에서도 이런 뭐 챗 GPT를 개발하는 뭐 오픈 AI 내지는 이 오픈 AI가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이 인공지능 경쟁을 추월을 하기 위한 뭐 이제 구글의 추가적인 인공지능 투자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에 엔비디아의 GPU가 너무너무 비싸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하는 그런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30년 전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30% 이상까지 차지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 인공지능 NPU 반도체를 통한 가속기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들을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굉장히 그런 미세 공정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설계를 할 인공지능 반도체는 TSMC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통해 가지고 양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런 GPU 그러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고성능 D램들이 대거 탑재가 된 차세대 그런 인공지능 가속기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서 양산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텔이나 엔비디아, 퀄컴 같은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빅 플레이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자율주행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텔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시다시피 CPU 시장의 전 세계 1위 업체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GPU를 통한 인공지능 가속기, 퀄컴 같은 경우는 애플과 모바일 CPU 시장을 지금 현재 양분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업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장점들을 통해서 자율주행 비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체 자율주행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들은 퍼블릭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 자체적으로 탑재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그런 자율주행 반도체보다는 이런 빅 플레이어들의 반도체 개발 경쟁들이 파운드리 업체에게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세계 파운드리 1위, 세계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TSMC 같은 경우 이 3나노 파운드리 공정 웨이퍼가 한 장당 2,500만 원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5나노 대비해서 20-30% 비싸고요. 7나노 대비해서는 2배 이상 지금 비싸다 보니까 이런 지금 업체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파운드리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TSMC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싸게 가격들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TSMC 대비해가지고 한 2년에서 1년 정도 기술 격차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비싸게 불러도 다른 경쟁 업체들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싸게 팔아먹다 보니까 TSMC가 매출을 몇십조, 몇백조를 낸다라고 하면 그것 중에 반절을 그냥 영업이익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100조 매출이면은 영업이익이 막 50조씩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지금 이제 전 세계 탑급의 수익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현재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20년 GPU 파운드리를 삼성전자에 맡겼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왜냐? TSMC가 너무 이제 비싸게 불렀다 보니까 TSMC와 해당 파운드리가 이견이 굉장히 가격 이견이 판가가 굉장히 컸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전방 추돌 장치, 차선 이탈 경보 이런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요즘 이제 뭐 특히나
특히나 전방 추돌 장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자동차가 신차로 이제 출시를 된다라고 했을 때 꼭 이 옵션 같은 경우는 붙여 가지고 좀 이제 주문을 넣죠. 이게 뭐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한 번 박는 걸 막았다 그러면은 옵션 값 뽑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갑자기 다른 곳을 보다가 아니면은 전방 주시를 잘 못하고 있다가 차가 이렇게 쭈루루룩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너 지금 이제 경보가 막 울립니다. 너 이러다 부딪혀, 부딪혀, 부딪혀 하다가 아예 경보만 울리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꽉 잡아버리는 지금 이 전방 추돌 방지 이런 지금 이제 첨단 운전 보조 장치들의 원천 기술을 바로 이 모비라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이런 ADAS 70%에서 90% 일부 부품 같은 경우는 90%까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들 아시다시피 얘가 이제 2017년에 인텔에게 인수합병이 됐었죠. 지금 그러니까 일단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에서는 압도적인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 점유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이 이런 운전 보조 장치를 넘어서 이 운전 보조 장치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 보니까 이 보조 장치들을 통해서 굉장히 막대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겠죠. 주행 데이터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할 수가 있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이 자율주행 레벨 4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지금 이 레벨 4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모비라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레벨 4 2025년에 상용화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금 자율주행 옵션 가격을 1만 달러 이하로 줄이는 것을 지금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지금 현재 자율주행 옵션 대비해 가지고 싼 가격으로 진행을 하고 있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향후 이러한 완전 자율주행 개발이 진행이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금 이제 그 자율주행 플랫폼의 가격을 훨씬 더 비싸게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비라이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력을 통해서 훨씬 더 싸게 받을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칩화. 그러니까 모든 반도체들을 하나로 모아버려서 장기적으로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 가격을 5,000달러 이하로 가격을 인하시키는 것을 지금 이제 목표로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자율주행 레벨 4가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가 운전이 되는 안에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그런 이제 좀 피로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 게임이라고 하던가 동영상 시청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일도 이동을 하는 시간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편안한 개인 택시를 좀 이제 고용이 된 것처럼 굉장히 이런 모빌리티 관점에 있어서 역사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그런 바뀌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5,000달러나 1만 달러 정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구매자들이 줄을 섰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칩 하나로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 하나로 지금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제 전방 추돌 방지를 하는 반도체 하나, 차선 이탈 경보를 하는 반도체 하나, 아니면 자율주행 반도체 하나, 아니면 인포테인먼트 반도체, 5G 통신 반도체 이런 10개 이상의 그런 반도체들을 고성능 반도체 하나로 지금 집약시키는 게 바로 이 모비라이의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비라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굉장히 이런 반도체를 10개, 20개 반도체를 하나로 모으는 그런 이제 고성능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굉장히 엄청난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성능 반도체를 파운드리 업체에게 맡기겠죠. 모비라이가 TSMC에게 지금까지는 주로 자율주행 반도체를 파운드리를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달 일부 주력 SoC 제품 얘가 이제 시스템 온칩 제품이다라고 시스템 온칩이다라고 하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원칩화를 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많은 반도체를 하나로 집약을 시키는 원칩 반도체가 바로 이제 So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비라이가 주력 SoC 제품 파운드리를 삼성전자로 일부 물량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겠죠. 7나노, 28나노 공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내년 이후부터 모비라이가 이제 자율주행 칩
얘네가 지금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초고성능의 그런 반도체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파운드리의 최선단 공정 쪽으로 진입이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TSMC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의 반도체 쪽으로 이 자율주행 칩이 지금 진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바로 라이다 SoC 바로 얘가 이제 자율주행 반도체가 기반이 될 수 있는 센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라이다 기반으로서 지금 이 시스템 온 칩이 출시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5년에는 완전한 자율주행차용으로서 칩이 출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최선단 공정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3나노 그 이후에는 이제 2025년부터는 2나노 시대가 열리게 되겠죠. 2나노 공정으로 자율주행이 지금 현재 진입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빅테크 고객사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파운더리의 주력 고객사들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를 설계를 한 업체들이 삼성전자나 TSMC에게 설계도를 주고 대신 만들어주세요 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애플, 테슬라, 내지는 뭐 퀄컴, 인텔,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 고객사들이 주력 반도체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삼성에다가 괜히 맡겼다가 이 지금 반도체가 성능이 TSMC 쪽보다 딸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매출이 급락할 수가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술 격차가 1년, 2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비싸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을 안 하고요. TSMC 쪽으로 지금 이제 파운드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가장 최대 고객사 중에 또 하나였었던 퀄컴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애플과 모바일 CPU를 양분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지금 이제 iOS 진영 같은 경우는 애플 그리고 안드로이드 진영 같은 경우는 바로 퀄컴이 생산을 하는 모바일 CPU가 탑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퀄컴 같은 경우 작년에 스냅드래곤 지금 이 모바일 주력 이 반도체를 삼성 파운드리에게 맡겼다가 발열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 스냅드래곤이 이 작년 거 버전으로 스냅드래곤이 밀린 그런 작년 거 스냅드래곤이 탑재가 되어 있는 스마트폰이 애플과 비교를 해서 성능이 굉장히 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스냅드래곤이 탑재가 되는데 발열 문제로 이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좀 내용을 겪었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경쟁력이 밀려버리면은 다음에 이제 고객사들이 퀄컴을 안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퀄컴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비싸도 TSMC 쪽에다가 현재 파운드리를 맡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 TSMC로 뺏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4나노, 5나노 공정에서 한 2년 정도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와 TSMC가 지금 이 2025년에 나란히 2나노 양산 체제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2나노에서는 TSMC를 추월할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3나노는 거의 이제 3나노 같은 경우 TSMC보다 출시를 먼저 진행을 했죠. 양산 같은 경우는 또 늦어지고 있는데 결국에 2나노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기술 격차 1년 정도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추월이 될 수가 있을 거다. 자신 있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인공지능 확대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가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목숨 걸고 지금 이재용 회장이 450조 투자를 들어간다라고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반도체 기업들 굉장히 중요해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꾸준히 반도체 기업들 좀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이제 찍어 드렸었던 종목들이 이미 지금 급등을 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종목들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텍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 지금 패키징 장비를 일본에서 독점을 하고 있었던 거를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대규모 매출들이 발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로서 반도체 장비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서 5배가 급증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반도체 장비 매출 70% 이상 작년보다 증가를 할 것으로 대폭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TSMC도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고요. 삼성전자나 암코 같은 글로벌 패키징 고객사
고객사들에게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고객사들 전부 다 확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수익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게 영업이익률이 20%에서 30%대를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금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이제 인정받기 시작해 가지고 제대로 매출이 피크를 찍은 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매출이 2배, 3배 올라가면서 해당 영업이익률이 30%, 40% 구간으로 돌입하게 되면은 해당 주가가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세에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수백 조를 투자를 해서 국내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매출이 급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온칩스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고요. 일명 이제 DSP 기업이겠죠. 이 DSP 기업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제조를 지원을 해주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반도체와 자율주행 반도체를 주력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절대적인 매출 수치 같은 경우는 1,000억도 되지 않는 양적으로는 좀 낮은 그런 이제 실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얘네들이 지금 삼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고성장 매출로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반도체 얘네들이 지금 매출 비중이 8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반도체가 고성장 국면으로서 조금씩 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유일하게 DSP 공정에 있어서는 하이엔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최선단 공정 5나노 이 아래로 이제 내려갈 수 있는 하이엔드 공정에 있어서 DSP는 해당 기업이 유일하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자율주행 반도체가 파운드리의 최선단 공정으로 진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혜를 대단위로 받아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실적, 매출, 영업이익 전부 다 40% 이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말씀을 드렸었던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반도체 고성장이 진행이 되게 됨에 따라서 해당 기업의 매출의 큰 폭의 성장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라운피플입니다. 자회사가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정부 주관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고요. 이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디지털 트윈 그리고 스마트 시티용으로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흑자 전환이 성공이 되게 되면서 최근 하락장 한 달 정도 진행이 될 때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이 됐다. 인공지능 수혜로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챗 GPT 열풍이 진행이 되고 나서 국내 1월 말 이후부터 인공지능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사실 그때 당시 때 폭발적으로 움직인 대장주 종목들은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국내 증시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수혜를 시작도 안 했다. 그럼 결국에 하드웨어 쪽으로 장비 쪽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해당 기업들이 지금부터 대규모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정리 드렸고요. 앞서서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이 2차 전지와 전기차 쪽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관련된 종목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정기적으로 이런 이제 무료 종목 자료집들을 좀 나눠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당장 이제 올해 초에 진행을 해드렸었던 자료집은 인공지능 그리고 2차 전지 초강세 뛰기 직전에 소개를 시켜드려서 해당 종목들 2배 이상씩 급등이 나왔었죠. 이번에 이제 자료집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 스토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어플 설치하는 곳이죠. 카카오톡 설치하던가 은행 어플 설치하는 곳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면요.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당일 상한가나 좀 빠른 정보들, 빠르게 2, 3거래란에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기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빠르게 갈 수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하셔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영어로 로그인 버튼이 있겠죠. 여기 이제 누르시고요. 여기 누르시면은 이제 좌측 상단에 체크박스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박스 여러분들이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고요. 체크박스 누르신 이후에 우측 하단에 가입하기 요거 버튼을 여러분들이 누르시면 되겠다. 그럼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이메일을 아이디로 쓰시면 되고요.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성함까지 쓰시게 되면 됩니다.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되게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이거 괜히 주식 이런 거 받았다가 광고고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번호 자체를 안 쓰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무료로 빠르게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꼭 100% 무료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하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셔서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이다라고 써 있는 데 있죠. 여기 누르시고요. 위쪽에 별표 치고 2차 전지 전기차 부품 총정리 자료집 있습니다. 글이 게시글 여기 눌러 보시게 되면서 아래로 내려 보시면은 이 부분 여러분들이 누르시면은 방금 보셨었던 이 자료집 받아 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금 현재 이 자료집을 통해 가지고 이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종목들 나눠 드리고 있어요.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장 이제 지난주 찍어 드렸었던 종목들 뭐 누보 이런 종목들 20% 이상 한 이틀 3일 만에 급등세가 나와줬겠죠. 지난주는 이제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어서 계속적으로 종목들 뭐 넥스트칩 같은 경우도 20% 가까이 이제 좀 급등들이 나와주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 전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찍어드렸었던 에코캡 이런 종목들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10% 이상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경우도 나와줬고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종목들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타 하는 이제 좀 단타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 장전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관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금액으로서 도전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벌어간다라고 하는 느낌으로써 진행을 해보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이제 22일자로 올려드린 증권투데이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간략하게 미국 증시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 오늘 이제 광우병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 있었겠죠. 여러분들 찍어드렸었던 마니커 FNG 오늘 급등세 강력하게 나와줬습니다. 다른 이제 내용들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들어갈 수가 있었겠고요. 오늘 지금 이제 사료 쪽으로 다시 한번 찍어드렸었던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굉장히 오늘 또 10% 20% 이상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5만원, 10만원 찍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5만원, 10만원 먹어 가실 수가 있는 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많은 금액들 투자하지 마시고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로 도전을 하신다라는 느낌으로서 진행을 하시면은 수익 벌어 가시는데 어렵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단타 관심주들 매일매일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핵심 자료집 공유뿐만이 아니라 급등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유력한 테마주 종목들 업종 정보들 매일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확인을 하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 정말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